상대방의 과거를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사랑을 나누는 방식에는 우리의 성생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키스는 과거에 했던 키스들의 종합형이고, 침실에서 하는 행위에는 과거 거쳤던 침실의 흔적이 넘쳐난다. 엘릭스와 에릭이 사랑을 나누는 사이 두 사람의 성생활 역사가 만났다. 에릭은 크리스티나가 했던 방식으로 지금 앨리스의 귀를 핥고 있었고, 앨리스는 입술 주위에서 혀를 섬세하게 놀리는 방법을 로버트에게 배웠으며, 레베카는 에릭에게 혀로 상대의 이를 애무하다가 입속 깊이 들어가 드러나지 않는 곳을 핥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스는 코에 키스하는데 귀재였지만 앨리스가 시험 삼아 해보았더니 에릭의 취향에는 맞지 않는 듯했다. 그들의 몸짓에는 지나와야 했던 과거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알랭드 보통 우리는 사랑일까 중에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안다. 위와 같이 굳이 침실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사랑이 현재의 사랑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그래서일까? 과거의 사랑은 그때 끝났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종종 현재에 등장한다. 너는 첫사랑이 언제였니? 첫사랑? 지금 하고 있잖아. 내가 이해 못해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으로 보여? 이거 너무 섭섭한데. 실은 대학교 1학년 때 올해 만났어? 뭐 그렇지. 졸업식 사진에도 있으니까. 여기서 아주 잠시 정적이 흘렀을 것이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앞만 보고 걸었지만 당신이 조금이라도 눈치가 빠른 편이라면 상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었으리라. 긴가민가 하겠지만 당신의 생각은 맞다. 상대는 분명 얼굴을 살짝 일그러뜨렸다. 연인들은 상대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가족의 기나긴 여정을 들으며 결국 자신에 이르렀다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듯 연인들은 상대의 지나온 과거사를 들으며 자신이 그 여행의 목적지였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나에게 오기까지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태어나줘서 고맙고 힘들었을 텐데도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나에게 와준 거 너무 고마워. 라고 말이다. 한편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아무런 비판 없이 이해해주고 싶어진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치유해주게 된다. 과거에 거절당해 상처받고 분노했던 내면의 어린아이가 다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인들이 서로에게 자신이 현재에 이르게 된 역사를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다. 상대방이 과거에 사랑했던 연인에 대해 말하는 것. 다른 건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왠지 참을 수 없다. 과거에 상대방이 사랑한 사람과 그 시간을 질투하고 끊임없이 그때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을 비교하게 된다. 옛날 애인과는 왜 헤어진 거지? 혹시 지금도 그 사람을 못 잊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을까? 나에게 하는 것보다 더 잘했을까? 둘이 어디까지 갔을까? 등등. 한번 떠오른 상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나중에는 괜한 상상력까지 동원해서 혼자서 스토리를 만들었다 지웠다를 반복한다. 상대방의 과거까지도 소유하고 싶고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신혼 첫날 밤 사랑하는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에 대해 다 털어놓자고 해놓고는 막상 그 이야기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는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진다. 사실 나이 30이 되었으면 이전에 연애를 한 경험이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을 게다. 그 나이까지 사랑을 못 해봤다면 순수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30살이 되도록 사랑의 과거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흔히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는데 그럼 사랑의 과거도 말해야 할까? 과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일까? 말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그러나 단호히 말하건대 세상에는 모르는 게 더 좋은 일도 있는 법이다.
모르는 게 더 좋은 일, 즉 과거의 연애담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나이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역시 과거의 그가 아니라 현재의 그이기 때문이다. 수년 전 상담원들을 모아놓고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할 때였다. 당시 애정의 조건이란 드라마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던 터라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음파는 대학 시절 동거했던 남자와 헤어진 후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배신감으로 치를 떨게 된다. 그에 대해 상담원들의 의견은 분분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수긍한 의견은 이랬다. 음파는 과거 동거 사실에 대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남편은 그녀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남편이 왜 음파의 과거 동거 사실을 용서해야 하는가? 그건 용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남편을 만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고 남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에 애당초 용서하고 말 것도 없다. 단 남편의 결혼 조건이 순결이었는데도 음파가 그 사실을 숨겼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음파가 과거에 한 경험들은 오늘날의 음파를 만든 토대가 아닌가. 그녀는 숱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남편이 현재 사랑하는 음파가 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미 연인의 과거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말을 되새겨보기를 바란다. 사랑도 배워가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무차별적인 욕망으로부터 상대를 보호하며 사랑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 그렇다고 사랑을 많이 할수록 좋다는 말은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랑의 경험은 오히려 그 사람이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비슷한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한다. 과거의 경험은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밑그림이 된다.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이제 그 기억들이 당신의 현재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과거로부터 현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과거의 연애사를 시시콜콜하게 연인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때로는 모르는 게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은 정신 분석을 할 때도 적용되는 원리이다. 사석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나보고 남편이나 아이들의 마음을 다 알아서 좋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도 분석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럼 나는 농담으로 말한다. 돈도 안 주는데 왜 분석을 하니? 사실 정신 분석의 원칙 중 가족이나 친구는 절대 분석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만일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남편의 말이나 행동을 보며 저 뒤에 어떤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서로 피곤해서 살 수 없을 것이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퇴근할 때마다 정신과 의사라는 가운을 병원에 걸어놓고 나온다. 그러고는 남들과 똑같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유치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상대를 다 안다는 건 결코 행복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 어느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 않은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고. 어차피 산다는 것은 아주 조금씩 나를 알아가고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평생을 같이 산다 해도 상대의 전부를 알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서로가 알게 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같이 치유해 나가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상대에 대해 다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과거를 캐내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대의 과거까지 소유하고 싶어하며 질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그 사람의 지나간 과거를 질투할 정도로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놔두어라. 현재를 사랑하기에도 우리 삶은 짧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거나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면 현재마저 악몽으로 변할 뿐이다. 무덤까지 혼자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은 분명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